데일리 호텔 처음 창업을 한 게 몇 년도였죠? 2013년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게임 중독자였다. 게임 스타크래프트. 중독자의 삶을 거치다가 그래도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공부를 와다다다 해서 교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게 사기캐지 벌써. 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시청자들 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네. 무슨 게임 중독이었는데 교대를 간다고? 교대에 입학을 했는데 현타가 온 거예요. 나다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서는 약간 아싸셨어요. 맞아요. 아싸 생활을 하면서 맞습니다. 동아리 활동하고 여행 다니고 어학연수도 다니다가 결국에 길은 못 찾고 일단은 교사가 돼야겠다 하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1년 근무를 하다가 초등학교 선생님. 사촌 중에 한 분이 창업가 분이 아,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분을 계기로 롤모델이 있는 게 이제 중요해요. 창업을 하게 됐다는데 어떤 분이셨죠? 여행 박사의 신창현 대표님이라고. 아, 네. 이거 뭐 한 가족이 여행계를 다 헤쳐먹었구만 이거. 아 이거 나 몰랐어요. 나 여기 투자자였는데 몰랐어.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신씨 가문이 여행업계를 다 헤쳐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물론 뭐 여행 박사 굉장히 좋은 회사고 지금 스타트업계에도 좋은 영향 많이 끼친 회사이기도 하고 또 지금 신창현 대표님이 투자자로서도 활발하게 네.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걸 계기로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일리 호텔이라는 아이템은 네. 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됐는지. 이제 사업에 대한 꿈은 막연히 있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요즘 직장인 분들이 농담처럼 하면 유튜브 해야 되는데 이거랑 비슷한 거죠. 진짜 하고 싶으시구나. 사업회. 네, 아니 근데 뭐 네, 그냥 유튜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공동 창업자였던 저희 형은 아, 또 형님하고 같이 하셨다는. 네, 쌍둥이. 맞습니다. 네, 이게 집안이 다 해먹고 있어. 아무튼 네. 교사 출신 동생과 네. 삼성 출신 형. 네, 그 안정된 걸 버리고. 네, 둘 다 많이 버렸죠. 음. 네, 부모님의 지지가 굉장히 컸어요. 다른 부모님 같았으면은 하지 마라, 혹은 한 명은 뭐 지금 안정적인 걸 해라 이렇게 그럴 수 하셨을 수도 있죠.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주셨고 특히 심적으로. 예, 뭐 어차피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없다. 다만 나는 응원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고 그런 게 되게 많이 힘이 됐었어요. 부모님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네. 창업을 응원하시는 경우는 그래도 꽤 있어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렇죠, 속담인데 그냥 계란 그냥 올인. 빡 그냥. 와, 맞습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한 걸 보고 자랐거든요. 아, 또 부모님도 사업을 하셨어요? 물론 뭐 사업이라 하기에는 굉장히 영세하지만 뭐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진 치킨집이라는 사업을 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배달하고 닭 튀기고 손님 접대하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업이란 게 막연하긴 했지만 아예 모른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저희 공동 창업자였던 신인식 대표가 아내분과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호텔 예약의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황당하게도 모바일로 호텔 예약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전화로 하거나 막 인터넷 켜서 해야 되고 인터넷도 자동 예약도 아니야. 막 인터넷 들어가서 전화번호 보고 전화해서 예약하고 결제는 송금으로 하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모바일로 서비스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그런 감은 있었죠. 이게 창업가의 종특이죠. 보통 애인이랑 일이 있어서 호텔 예약 해야 되는데 일이 잘 안 있다고요? 돼. 아니 그냥 네네. 무슨 일이? 네, 뭐 일이 그건 미래의 일이지만 네. 아무튼 호텔 예약을 해야 되는데 네. 안 돼 이러면 네. 어떡하지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창업을 해야겠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그렇네요. 이건 듣고 정말 보니까.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가지 않나요? 그 데이트를 하다가 호텔을 가고 싶다. 네. 잠깐만 그러고 큰 소리로 거기 호텔이죠? 그러고 예약하기도 좀 그렇고 네. 조용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생활 속의 경험이 정말 중요한. 모든 분들은 다 생활 속에서 그 경험을 찾아서 또 오늘의 창업을 교훈은 이루어지는 연애를 해야 된다. 좋은 아이템을 얻으려면 연애를 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셨어요? 결혼도 안 하고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말을. 엑시트를 하셨어요. 결혼도 안 하고 여자친구도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업을 이제 했어요. 공대생이셨어요 이제 형님분은. 네, 저희 형은 전형적인 공대생. 이런 편견이 있네. 전형적인 공대생은 뭡니까? 일단 말씀해 한번 들어보죠. 드릴까요? 네, 말씀을 해드리고 위험한 거기에 지금 시청자들이 대해서- 보고 있어.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하실 게 있다면 네. 일단 전형적 공대생은 수학을 잘합니다.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해요. 프로덕트 그리고 그건 문제 맞아요. 해결 그리고 그런 걸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잘라서 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게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공동 창업자인 저희 형은
대학생 때 이미 창업 경진 대회를 나가가지고 아, 기부하는 아이템으로 상도 받고 마이크로소프트 후원으로 미국도 갔다 오고. 아 그래요? 네. 아이템이나 창업에 대한 그런 막연한 경험, 상상이 약간의 경험으로 녹아져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거기에서 힘을 많이 얻은 거죠. 제가 만약 혼자 하라 그랬으면 전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이제 형님이 맞아요. 생각하시고 네. 야 내가 진짜 대박 아이디어가 있어 이거 같이 네.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어땠어요? 선생님이셨잖아 그때. 저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하겠다 했어요. 뭘 믿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신뢰. 그게 제일 크죠,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자란 형제니까 저 사람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위탁해도 그게 결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아쉽거나 슬프지 않겠다. 근데 이게 동갑내기 형제들이 그만큼 신뢰하고 사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되게 화목한 가정. 그러니까 훌륭한 스타트업의 배경에는 화목한 가정이 있었다. 왜냐면 그거 진짜 있어요. 보통 진짜 있어요. 형제가 하자 그러면 내가 널 뭘 믿고 해. 이게 보통 더 많이 튀어나오는 건데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했다고 하잖아. 부모님도 그걸 밀어주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뭔가 그런 결정에 있어서의 저항은 없었어요. 제 안에서도 저희 형에게서도 혹은 다른 가족이나 뭔가 환경에서도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처음에 두 분 대표님 뵀을 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투자를 받으러 왔을 때 피치를 할 때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져요. 음,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내가 잘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저희는 그러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안정되어 계셨어요. 어떤 질문을 해도 굉장히 캄하게 이렇게 답을 하신 게 네.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 그게 이 두 분이 연결돼 있어서 그랬던 거구나. 이제 창업을 해서 좀 어떤 시간들을 보냈고 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지. 창업을 해서 제일 첫 번째 겪었던 건 일단 막연함. 아, 과연 이게 될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서비스는 뭔가 제품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실제 예약이 나는 게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예약이 나야지 결국 서비스가 돌아가는 건데 예약이 안 났거든요. 근데 왜 안 났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 제 실력이나 그런 능력에서는 예측도 못하는 거고 예측을 못하니까 개선도 못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어떻게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일단은 앱을 내리자.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보자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리자. 근데 그게 이제 전문적 용어로 하면 마케팅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용어도 모르고 한 거죠. 알리자가 1차원적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좋은 거를 많이 알리고 실제 그 다음에 인정받는 게 다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앱을 한 달 동안 내렸다가 좀 앱을 바꾸고 마케팅 활동을 한 뒤에 올렸는데 올려서 2주 있다가 첫 예약이 났거든요. 네. 진짜 감동의 눈물을 엄청났죠. 네. 엄청났죠. 그때 잊을 수가 없죠.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줬을 때 쾌감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첫 예약이 그 핸들링을 못했대요. 그래요? 네. 페일이 난 거예요? 네, 두 건이 나왔는데 두 건 다. 이제 호텔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한 번도 없으니까. 형님이 개발자니까 개발 형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이 팀을 만들었죠. 멱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유, 무슨 형 말씀이세요? 때문에 고기 떠났어.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호텔에서 운영을 못한 거니까 제 잘못이죠. 그거는. 현실 형제가 아닌 것 같아. 보통은 막 치고받고 그러니까, 싸우고 머리털 그러니까. 뽑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보살이네. 뭐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우애가 지금의 성공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약은 됐는데 호텔이 만실인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럼 그 호텔의 실시간 현황을 체크하는 루틴이 없었구나 그때는. 아니 예약이 아예 없으니까. 첫 예약이니까. 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지금이야 호텔별로 API도 다 있고. 네. 그때는 어떻게 그럼 그걸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받으면 우리가 전화하고 뭐. 네, 그렇게 했어요. 여기 인간이 짱이에요. 인간지능이 인공지능보다 나아요. 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상식적 솔루션으로 해결을 그렇지만 했고. 그게 얼마나 막 사람이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이걸 또 전화를 하고 챙기고. 그러니까 이게 일은 안 하고 있는데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이거 예약을 새벽 3시에 할지 4시에 할지 모르고. 모르죠. 그럼 계속 문자가 날아오게 해놨어. 그때는 문자도 없었죠. 그럼 그때는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메일로 했습니다. 이메일로? 그때 다행히 이메일 푸시 시스템은 있었어요. 그거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되게 제가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으면은 이야기 오면은 알람이 따랑거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 누가 확인 전화할래 하면은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이 확인 전화하는 거예요. 호텔에 뭐 예약 들어갔 잘 확인됐죠? 예약 들어갔죠? 해서 네, 그럼 잘 되면 클리어. 그때가 직원이 몇 분 정도셨어요? 직원이라고 부를 만한 분들은 한 4명 정도? 4명. 그럼 그때 하루에 예약이 몇 건 정도 일어났었어요? 하루에 뭐 많이 날 때는 20건, 아.
30건. 하루에 무슨 20번 박수 치고. 동네 여행사만도 못한.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마진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죠. 엄청 그러니까 작죠. 거래액은 큰데 마진이 작기 때문에 아, 돈이 벌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든 게 워킹한다.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사실 굉장히 큰 경험이죠. 일단 데일리 호텔 초기에는 예약을 일단 카운트를 할 수 있잖아요.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근데 그게 카운터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카운트가 힘든. 이제는 막 예약 전화를 이렇게 일일이 돌리기에는 너무 힘들고 전담 인원이 있어야 될 정도고. 근데 그런 거를 느끼는 동시에 그거를 해소를 못할 정도로 예약이 빨리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 성장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예약이 안 되고 뭐 이런 사람이 전화해서 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아니죠. 시스템으로 풀어야 아니죠. 될 문제잖아요. 아니죠. 어떻게 풀었어요, 그건 또?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경쟁력 있는 개발자분들을 모시질 못했고. 아, 너무 힘들죠. 그때나 지금이나 개발자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뭐 좀 많이 그거는, 좀 네. 해드리지. 저희 돈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문화가 그런 투자 금액이 막 적극적이고 활발하지 그래. 않아가지고 저희도 사실 투자 유치를 쉽지 않았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되는 비즈니스고 좋은 모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에 필요한 만큼의 그런 자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그걸 결국 사람의 힘으로 뭔가 극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걸 저희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구성원분들, 그 초기 멤버분들,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저도 뭐 어떻게 보면 회사의 창업자로서 믿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도 하지만 제가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요.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근데 그거를 책임감 있게 해주실 우리 구성원 분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부족한 경영 시스템 그런 거에도 불평불만하지 않으시고 다 그걸 기쁜 마음으로 되게 도와주셨어요. 회사가 이제 급성장하기 시작한 이렇게. 좀 모멘텀이 어떤 거였을까? 2016년 거래액 얼마? 2017년 얼마? 18년 제가 그 연도별로 거래액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주 단위로 성장을 했다라는 게 되게 피부로 느껴졌고 그 주 단위.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제 먼슬리로 했을 때 미래 성장이 예측될 정도.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 반복되니까 앞으로도 성장이 될 거야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오죠. 그게 2014년, 15년이었고 그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회사 시스템이나 캐피탈이 받쳐주질 못하는 거죠. 2014년 대비 15년이 얼마 성장했어요? 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네. 나지만 뭐 2배 이상 성장을 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소위 말하는 2배씩 성장하는. 네. 지금도 그렇지만 2배 성장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거래액의 크기를 떠나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절대로 회사의 크기가 2배씩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갑자기 네. 사람을 맞습니다. 있는 사람만큼 뽑고 네.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네.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는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네,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결국 그거를 쫓아가는 과정이 투자도 되고 채용도 되고 뭔가 경영 학습도 되고 그런 좀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이제. 네, 지나가죠. 여러 가지가 힘드셨을 네. 텐데 1번을 딱 이건 너무 힘들었어. 그 시스템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제일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이거 네. 이건 진짜 대표님 네. 이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제일 큰 거는 당시에 20대 청년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회사 생활을 뭐 해봤겠어요? 맞아요. 조직 생활을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본 건 동아리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선 내가 뭔가 리더잖아. 사람들이 나만 보고 다 있잖아. 나만 보고 있죠. 근데 리더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리더의 신뢰는 결국 그 결과에서 나오는 건데 나도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잖아. 맞아요. 나도 앱을 개발해 본 적이 없잖아. 맞아요. 근데 구성원 분들, 팀원들에게는 확신을 줘야 되는 거죠.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마케팅?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근데 그게 그 말대로 돼야 돼.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내가 시키는 거를 액션으로 했는데 현실로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 구성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그런 상황을 저는 못 겪어봤고 복잡한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크고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크고 있으면 그렇죠. 여러 가지 욕망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과장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그렇죠. 같고 네네.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좀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회사의 좌충우돌이 10이라면 그 창업가의 좌충우돌은 10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원분들이 보이는 좌충우돌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좌충우돌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리더십 이슈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리고 비전과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거 나도 알 수 없어. 나도 사실은 어린애야. 근데 어린애들끼리 모여서 뭔가 큰 일을 하고자 하니까 눈물 나려고 그래. 네. 그게 예측대로 될 네. 리가 없죠. 맞아요. 근데 안 되는데 안 됐을 때 또 빨리 인정을 해야 돼. 그럼요. 내 말대로 니들이 안 해서 안 됐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팀이 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진짜 미안한데 내가 그땐 실수했어. 진짜 근데 요번에 하면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렇게 추스려서 또 다시 가고 또 그게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또 다시 추스려서 또 가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결국 또 그 안에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결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초기에는. 요새 화두 그거 아닙니까? 젊은 꼰 때. 정권. 네, 점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솔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음. 내가 리더니까 난 완벽해야 되지. 음.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세뇌해버리면 이제 점권이 되는 거거든요. 실수할 수 있죠, 인간이 다. 이건 젊고 나이 먹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게 슬기롭게 솔직하게 잘 네. 이겨내신 것 같아요.